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네, 뜻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노비 시리즈를 마무리 짓고 드디어 우리 다른 테마.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요. 양자 했잖아요, 양자. 아, 그렇죠. 우리 또 양자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또 기억나요? 예, 기억나는데 또 신현중 구독자님께서 상당히 너무 효자 되기가 어려웠다. 네.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세 개 다 해야 되냐. 네, 좀 쉽지 않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원래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우리 그 추석 특집 찍었었고, 오늘은 또 어떤 테마로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가 학생들 강의가 6.25 전쟁이었거든요. 아, 6.25. 그거 하려서 자료 가져온 김에 예. 한번 찍으려고. 예, 민족 동란 6.25에 대한 6.25 이야기를 한국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 보셨어요? 국제시장을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때 보면 이상가족 적게 하죠. 꽃분이네, 뭐, 예, 이상가족. 이상가족. 실제 그때 이제 자료입니다. 5,917이라고 되어 있고, 딸 이금봉 씨, 54세, 손자 이철수 씨, 35세. 1.4구태 때 평택에서 살다 헤어진 후 소식을 모른다. 본 적은 함경북도 경원군 안능면이다. 이 보면, 그때 이 영화에 나왔던 자료예요, 이게?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실제 그 80년대, 80몇 년이죠. 그 이승가족 상봉 때 84년, 5년쯤인가? 예. 그때 이제 사용했던 자료를 수집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상가족의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가 예? 1.4대 때, 아, 1.4구태 때. 한국 전쟁 때 큰 피난이 몇 번 있죠.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제 두 번이냐면 첫 번째 전쟁이 터졌을 때 예. 북한에서 내려오죠. 예. 그죠? 그때는 남쪽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예. 북한 사람들이 내려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격하는 쪽이니까. 남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낙동강에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아, 올라갔다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예. 누가 개입해 들어오죠. 중공군이. 중국군이 밀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쭉 밀려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오면서 서울까지 다시 뺏깁니다. 서울이. 예. 1월 4일 날 뺏깁니다. 아, 그게 1.4구태고. 그래서 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뺏기는 곳에서 따서 1년에 중국군 참전으로 인한 1년의 그 후퇴를 1.4후퇴라고 해요. 아, 중국군 참전. 그러면 우리 전쟁 초기에 피난하고 1.4후퇴 두 번이 큰 피난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물론 소소한 피난도 늘 있겠지만 대규모 피난은 그 두 개란 말이에요. 네. 이 두 개의 피난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옛날 사진을 보고 구별하는 방법은 사진을 보고.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아, 계절. 그렇죠. 그렇죠. 1.4구태 때는 전부 겨울 옷이겠네요. 그렇죠. 또 처음에는 6.25 여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복장이 가벼운 복장으로 반팔로 뭐 아주 그러니까 어쨌든 가벼운 복장으로 내려가면은 조기라 보면 되고 그다음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아, 그게 이제 겨울 1.4후퇴가 그때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 두 개의 피난의 계절의 차이도 있지만 복장의 차이도 있지만 두 중요한 차이가 뭐냐 그러면 전쟁 초기의 피난은 남한 사람들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겠죠. 네. 1.4후퇴 때는 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요, 남쪽으로. 왜요? 물론 다시 또 남한 사람들이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서울을 뺏기니까 다시. 예. 경기도까지 내려가거든요, 북한군이. 중국군하고. 예. 근데 어쨌든 남한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북쪽 사람들이 내려와요. 왜 내려왔을까요? 그게 이제 미스터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상가족이 많이 생깁니다.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요. 아, 그러면 북쪽에서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도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사람도 뭐예요? 그 환경북도 경원군에 살던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그냥 북쪽에 있어도 되는데 왜 남쪽으로 내려왔을까? 중국이 돌아왔으면 자기들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비밀을 풀어보잖아요. 이상가족은 왜 그때 많이 생겼을까? 아, 중국군이 개입하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공산화되어서 공산체제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표해서 남쪽으로 가자, 뭐 이랬습니까? 그 교과서의 설명이에요. 아,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산 폭정을 피해서 아, 자유세계를 찾아서 예? 대규모로 내려왔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요. 대규모. 그래서 엑소더스. 대탈출이네요. 대탈출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주시죠. 자, 첫 번째, 네. 중국군이 개입하자 이 전쟁은 완전한 국제전이 되죠. 네. 원래 남한과 북한의 내전으로 시작했는데 네. 완전한 국제전이 되었죠. 네. 미국이 먼저 들어갔고 중국이 뒤늦게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의 어떤 그 추세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겠죠. 네. 그래서 메가드가 미국 대통령한테 무엇의 사용을 건의하죠? 원자폭탄. 예, 네. 원자폭탄입니다. 예. 원자폭탄을 사용하자라고 이제 적어도 건의합니다. 예. 건의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대통령 트루만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네. 그래서 11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해요. 폭격. 이 책에. 네. 자, 기자회견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네. 11월 30일 날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인데 네. 대통령이 말하죠. 모든 수단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네. 모든 수단을 원자폭탄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까? 라고 했죠. 네, 기자가. 우리가 지닌 모든 무기들을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폭탄 사용을 할 수 고려하고 있다. 있다. 능동적으로 언제나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단 말이죠. 예. 자, 이 발언 이게 나와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아. 그래서 저기 스웨덴 코펜하겐인가 북유럽의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 정확 도시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전 세계 이제 이 반전 반핵 서명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네. 5억 명 5명이 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고 결국 나중에 영국이 이제 그저 말려가지고 영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원자폭탄을 여기 사용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소련이 유럽 쪽에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빈말이 아닌 것이 당시 이제 얼마 뒤에 전북일보예요. 예. 한국의 신국면 발생. 신국면이 발생했다. 중국이 막 들어오니까 자유 세계 최대 위기 직면. 원자폭탄을 사용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이 이렇게 거세지면서 원폭을 사용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김성칠 역사학회서. 아. 요거는 역사학자가 쓴 일기예요. 예. 자, 12월 4일자 일기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시겠어요? 자, 중공군의 대량 참전이 전해지고 유엔군의 평양 철수가 소문만에 그치지 아니한 어제 오늘 원자폭탄을 쓰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한간의 이야기거리로 되어 있다. 서울신문은 하루빨리 원자탄을 써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네네. 북쪽에 있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동요했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폭격 엄청났거든요. 네. 폭격. 이 폭격이 계속 되니까 일단 그것 때문에 상시적으로 좀 불안해요. 근데 폭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피하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원자폭탄은 다르죠. 그리고 세계에서 원자폭탄 가진 나라 2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실제 사용해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죠. 그 나라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또 트루만 대통령이 사용했거든. 똑같은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한 번 쓰는데 2번 못 쓰겠어요? 네. 5년 전에 일본. 한국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일본의 그 피해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의 탈출이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피하자. 일단은 피하자. 이제 고향 버리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일단 피하고 보자. 일단 피하고 보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규모 피난을 이해하는 비밀입니다. 아, 그래서 북한의 그 주민들이 부산까지 막 내려와서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그런 거죠. 왜냐면 남쪽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 신문을 보면 이게 이제 아우, 흥미로운데요. 어디 있죠? 이게 이제 그 중앙일보 2018년 기사인데 네. 메가드 34발 원폭 공격 추진. 네. 김일성 핵 집착 그때 시작했던 이야기 나오죠. 네. 원폭 공포에 피난민 수백만 남쪽으로. 아. 그 원폭 공포에 수백만이 남쪽으로 피난 갔잖아요.
아니, 국민들 수백만 명이 사라진 거잖아. 네. 그런 것 때문에 북한도 핵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아.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쨌든 그렇군요. 이거는 뭐 거의 뭐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가족은 왜 그때 그럼 생겼을까의 문제예요. 그죠? 같이 오지 왜 같이 못 왔을까? 그러니까요. 그걸 또 풀어야지. 왜 그랬습니까? 답이 있어요. 이미 이야기했던 것 중에. 계절이 계절이 바뀌어서 제일 추울 때다. 추울 때다. 아, 그래서 봐요. 손잡고 올 수가 없었네. 이 피난은 일사후퇴 아니죠. 이거 유교 그 근처일 것 같아요. 숨어 그린 자가 몇 명이죠? 3명이 보입니다. 아니에요. 4명이에요. 지게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네, 하나, 며느리가 할아버지 업었어요. 네, 둘, 셋, 밀짚모자 쓴 사람이 책임을 지고하고 있죠. 네. 가려져 있잖아요. 몇 명이에요? 어디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죠? 모자, 하나? 남자. 가려져 있네. 네. 네, 몇 그렇습니다. 명이에요, 그러면? 4명입니다. 4명이죠. 네, 이거는 여름에는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자다가 혹시 잘 데 없으면 음. 길변에 살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겨울은 이제 추워가지고 얼어 죽겠죠. 얼어 죽겠네요. 안 되죠. 네. 그러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하필 제일 추울 때야. 12월, 1월, 12월 달이겠죠, 주로. 네, 그럼 친척들이 모이겠죠. 네, 그 문중회의, 친척 회의를 하겠죠. 네. 그럼 원자폭탄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잠시 피해 갔다 오자. 그죠? 근데 그 모인 사람 보니까 90대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요. 네. 간난쟁이 애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피난을 가다 얼어 죽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그때는 다 걸어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원자폭탄을 맞아 죽을 가능성과 그걸 비교해 봤을 때 뭐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결론을 내냐 그러면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머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너희 집안은 장손 집안이니까 당연하죠. 빨리 내려가라. 아, 우리는 병든 아버지도 있고 하니까 상황 보고 따라 내려갈게. 그런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써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에서 먼저 가야 되는 선발대라면 어린아이들,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후발대로 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 큰 아들 먼저 가고 두 번째 작은 아들 따라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날 풀리면 내려갈게. 날 풀리면. 그렇잖아요. 네. 날 풀리면 봄 되면 내려갈게. 그래서 어디 만나면 부산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영도다리는 왜 유명하냐면 당시 이 다리 개폐교. 우리나라에 열리는 거였어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개폐교. 그래서 명물. 그래서 부산 영도다리를 약수장소로 많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 뭐 정월 대보름날 또는 뭐 설날 아니면 뭐 2월 10일 날 만나자. 뭐 부산 영도다리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대충 정해놓고 이제 하는데 이게 사정이 뭐 돌발 변수가 생기니까 결국은 이제 이산가족이 돼버린 거죠. 물론 100% 이렇다라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대충 영화 같은데 들어보면은 그런 스토리가 많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그 이산가족 내려온 분들 이렇게 정난을 보면 뭐 잠시 피해갔다가 올라 내려왔다가 못 가게 된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네. 먼저 폭탄 이야기도 해야 되죠. 네. 민감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민감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자유 찾아서 떠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들 수집하다 보니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보니까 이 내용들로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또 굉장히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은 또 가슴 아픈 민족의 참 이야기. 가슴 아픈 사진이죠, 이 사진이. 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게 9월 24일자. 그때 지켰다는 거예요. 9월 24일. 그러네요. 25일인가 오늘이? 오늘이 녹화, 네, 맞습니다. 이게 9월 24일자 50년. 오늘 9월 25일인데. 네, 이게 그 프랑스에서 나온 화보신문인데, 프랑스. 예. 참 가슴 아픈 그럼 내용이죠. 이게 9월 25일자면 그렇죠. 진짜 6.25 일어난 얼마 얼마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한국의 모습을 지금 사진 찍었군요. 네. 그리고 여름이고요. 네, 여름이고. 더운 여름처럼. 이거 사진을 잡지입니까? 잡지 표지입니까? 화보 잡지예요. 또 이걸 또 수집하셨군요. 네, 이거
안에 뭐 한국 전쟁 이야기 나오고. 야, 이거 1950년 여러분들 화보 잡지입니다. 프랑스 잡지예요. 그러면 한국 특집으로 다뤘습니까? 워낙 큰, 그 당시 뭐 전쟁 아, 그렇겠네요. 거니까 이 한국 전쟁, 저 프랑스군 이 또 참전을 한 했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예, 좀 다룬 거죠. 이것밖에 없네요. 다른 데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이제 표지 장식까지 했으니까 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실렸겠네요. 이 표지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아, 굉장히 또 희귀한 자료를, 또 귀한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이야기, 또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6.25. 요즘 그 너무 전쟁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쟁 경험 해보셨어요? 네, 저는 경험을 이제 보통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 부부싸움은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이 또 전쟁을 쉽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는 우리 민족이 전쟁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생 네. 헤어져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특히 또 이제 한 2달 있으면 미 대선이 또 치러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를 다룬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좋은 컨텐츠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